컨디션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뇌가 가지고 있는 그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이 결국은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거든요. 원더우먼 자세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정면을 바라보면서 딱 이렇게 2분 동안 딱 서 있으면 호르몬이 19%나 올라갑니다. 약간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 있잖아요. 이게 구부리는 자세. 이런 자세를 2분 동안 취하고 있으면 콜티솔은 증가하고 테스토스테론은 떨어집니다. 사실 마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몸 바꾸는 게 더 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우투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번 하우투 채널의 MC 역을 맡은 김승환입니다.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 원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34년차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채널에 나온 이유는 사실 저의 신간인 부자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왔고요. 많은 분들이 왜 의사가 부자의 몸이라는 책을 썼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의사생활을 하면서 앞에 한 15년 정도는 굉장히 저 자신도 몸도 마음도 힘들게 일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때는 막 체중이 100kg까지 나가고 막 만성 피로에 스트레스에 이런 시절을 살다가 한 19년 전 이때쯤에 질병도 아니면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공부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능의학이라는 공부인데요. 세포의 기능을 끌어올려서 에너지를 최적화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의학을 우리나라 1세대로 공부 시작하면서 기능의학 1세대 의사가 됐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하는 심신의학, 긍정심리학, 뇌과학 등을 공부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클리닉이 아니라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 클리닉을 열고 16년 동안이나 진료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몸과 마음의 에너지 또 뇌의 기능들을 최적화시켰을 때 삶이 달라진다 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부자의 몸이라는 책을 또 쓰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서 부자라는 말을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부자라는 기준이 상당히 여러 가지잖아요. MC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부자신가요?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부자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부자라는 게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부자는 경제적인 부자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건강 부자 첫 번째. 그다음에 마인드가 좋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 부자. 관계도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부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목표가 앞에 있을 때 그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뤄나가다 보면 경제적인 부가 쌓이게 되고 저희는 그런 부자들을 진짜 부자, 찐부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대에는 돈만 많은 부자들도 있거든요. 돈은 많은데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힘들거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이런 부자분들 저희가 이제 찐부의 반대말로 이제 돈만부라고 부르는데요.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나의 마인드, 멘탈, 바디, 브레인 그리고 잠재의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진정한 찐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저는 약간 의외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컨디션이 최상위 이런 상태, 인위적으로 뭐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쓰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자기가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옛날에 그냥 의사로서 그러니까 기능의학이 아니라 현대의학으로 공부한 거만 진료할 때는 컨디션 떨어지는 것 갖고는 뭐 환자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아픈 것도 없고 질병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기능의학에 입문을 하면서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능의학이 세포의 대사라든가 또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해독 기능이라든가 뭐 항산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최적화되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하면서 뭘 느꼈냐면 컨디션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 기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진료를 16년 동안 한 거고요. 좋은 상태를 만들려면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건 이제 의학적인 영역이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객관적 검사들을 하면은 질병의 유무를 보는 건데 세포 기능 검사라는 게 있어요. 기능학적 영역입니다. 그 생화학적 검사들을 통해서 세포 안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구나, 어떻게 뭐가 좀 부족하구나, 뭐 기능이 안 좋아지구나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은 있고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쉽진 않고 일반적으로 본인이 컨디션을 점수를 많이 매기게 합니다. 나눠서 합니다. 육체적 점수가 있고요. 심리적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기분 좋고 심리적인 활력 있잖아요. 여기 10점까지 만점이 얼마나 되는지 육체적인 점수는 10점 만점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하면서
자기의 하루하루를 좀 체크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자기가 느끼는 걸 체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럼 내가 왜 이러한 심리적 점수가 낮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나,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마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스트레스 관련된 교과서에 나온 설문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제가 책에다 다 실어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인데도 금세 힘들어지는 분이 있거든요. 마음적으로. 그 부분은 사실은 타고난 낙천성의 문제거든요. 낙천성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하는 설문도 책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다뤄놨는데 그걸 보면서 내 낙천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낙천성을 기르는 훈련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걸 하고 나서 얼마나 점수가 좋아지는지 또 확인하는 방법도 되게 좋습니다. 몸 상태를 이제 최적의 상태로 네. 만들기 위한 세팅을 맞춰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건지 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셋 포인트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일단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몸과 마음 상태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막 힘들어져요. 그러면 억지로 막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는 몸을 확 바꿔서 마음의 그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연구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또 많이 해야 되거든요. 뇌가 가지고 있는 그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이 결국은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거든요. 이 감정을 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이 셋포인트라는 게 바로 이러한 그 뇌의 그 호르몬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솔루션의 이제 핵심 단어가 MBS 최적화 프로그램.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개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MBS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M의 약자가 멘탈하고 마인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M이 있죠. B가 바로 바디와 브레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S가 너무나 중요한 잠재의식, 서브컨시어스 마인드입니다. 우리 인간은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멘탈로,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이 다 총합체잖아요. 그 안에서 멘탈이 존재하고 또 몸 안에 브레인의 기능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합체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으면 결국은 찐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MBS 최적화 프로그램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죠. MBS 최적화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가 몸과 마음의 정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뭐 연결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선에서는 뭐 어느 정도 알고는 있던 얘기인데 그거를 좀 의학적으로 의견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서 이제 뇌호르몬을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어떤 상황이 나한테 왔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얘기하고 있어서 행복하고 일이 이루어져서 행복하고 이걸 조금 더 뇌과학적으로 들어가면 그 겉의 상황과 행복이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매개되는 게 바로 뇌호르몬입니다. 만약에 뭔가 확 이루어서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때 나오는 뇌호르몬은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이거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옥시토신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또 즐거움 있잖아요. 즐거움. 막 재미있고 즐거울 때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것도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고요. 마음이 평화로움을 느끼는 거. 이건 세로토닌이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각각의 종류들의 뇌호르몬들이 결국은 행복감을 좌우하는 겁니다. 바로 뭐죠? 호르몬은 뭐예요? 뇌에서 분비하는 생화학적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로 와요? 마음으로 와요. 이 뇌에서 나오는 생화학적 물질이 마음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생화학적 물질을 어떻게 잘 많이 분비할 것인가를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계속해서 뭔가 성취해야지만 행복한 거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많은 시간을 가져야만 행복한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이에 매개하는 호르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그 호르몬들을 어떻게 분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행복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게 뭔가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바꿔도 호르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서 그러니까 무슨 행복 호르몬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의욕적으로 만들어주고 도전의식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도파민, 하나가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테스토스테론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보통 나이가 젊을 때 많이 나오잖아요. 도전의식이 강해요. 여성도 나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도전의식이 떨어집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딱 2분 만에 내 몸속에 있는 남성 호르몬의 수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그마치 19%나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야, 내가 몸만 바꿔도
호르몬을 바꿀 수 있구나.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내 마인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세의 변화예요. 최고로 자신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2분 동안 딱 서 있으면 호르몬이 19%나 올라갑니다. 테스토스테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완벽하게 연결돼 있고 마음을 어떻게 고쳐 먹어야 될지 고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어떻게 바꾸면 마음도 달라지는 걸 알게 되면 사실 마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몸 바꾸는 게 더 쉽습니다. 2분만 하면 되고요. 혹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세인가요? 서서 하면 좋은데요. 그냥 말로 말씀을 드리면 원더우먼 자세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원더우먼이 다리를 넓게 딱 벌리고 서가지고 어깨를 딱 펴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딱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웃으면서. 이 자세를 2분 동안 시킨 거예요. 2분 동안. 그랬더니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콜티솔이라고 하는 이제 불안감을 좀 일으키고 스트레스 때 나오는 호르몬이잖아요. 콜티솔. 예, 이런 호르몬은 오히려 더 감소하는 걸로 나와요. 그런 자세를 취하면. 반대로 약간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 있잖아요. 이게 구부리는 자세. 이런 자세를 2분 동안 취하고 있으면 콜티솔은 증가하고 테스토스테론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 결국은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마인드나 멘탈이 몸을 직접적으로 바꿀 때 바뀔 수 있다는 연결고리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첫 번째 단계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1단계에서. 몸과 마음을 정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이럴 때 큰 도움 되고요. 네, 큰 도움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세포 기능적인 문제도 다 복잡하게 따져 나가시다 보면 먹는 거, 수면 뭐 다 관련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표정이라든가 자세만으로도 나의 심리 상태를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몸과 마음의 정렬. 두 번째 단계가 스트레스 관점 훈련이라고.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게 이게 좀 양면적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좀 부정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반대로 제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이뤄냈거나 발전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의 좀 스트레스가 있었어갖고 좀 해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스트레스가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스트레스에도 종류가 있고요. 좋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바로 나를 발전시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쁜 스트레스는 전혀 발전이 안 되고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가 있죠. 제가 사실은 가정의학과 이사긴 하지만은 이제 교육공학을 전공을 했고 대학원에서 또 경영학에서 인사조직 쪽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쓴 논문 주제가 바로 직무 스트레스의 관점입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를 썼냐면 해외에서는 이제 이런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전까지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능률도 떨어뜨리고 건강도 나쁘게 하고 안 좋다라는 논문들만 계속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새로운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직무 스트레스를 요인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좋은 스트레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도전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인데 도전 요인이에요. 나머지는 방해 요인. 그래서 제가 2010년이 넘어서 미국에서 그 발표된 그 논문들을 가지고 그대로 국내 직장인들 대상으로도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 요인은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거꾸로 몰입도를 증가시키고요. 집중력을 증가시키고 성과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에도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방해 요인은 몰입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더 몰입시키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도대체 도전 요인이 뭔지 방해 요인이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예, 맞아요. 직장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막 시간이 없어요. 일에 쫓겨. 이거 스트레스죠. 내 책임이 너무 막중해서 항상 긴장돼. 동시에 처리할 업무가 많아. 이런 게 다 스트레스예요. 이거 말고 또 이런 스트레스 있어요. 우리 직장의 그 상사와의 그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내 정치가 심해. 줄타기를 잘해야 돼. 우리 회사는 업무가 명확하게 일정하게 이렇게 딱 구분이 안 돼 있어갖고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저 사람이 해야 되는지 막 헷갈려. 구분을 안 해줘.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직장 내에서 진짜 쓸데없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형식과 절차가 복잡해.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스트레스하고 지금 말씀드린 앞에 일하는 게 막 책임이 많고 일이 많고 동시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랑 같은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 옛날에 이걸 다 섞어서 그냥 다 나쁘다고 봤거든요. 근데 가만히 요인 분석을 해보니까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도전 요인을 보세요. 요거는 당장은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내가 잘 해내면 지금 물론 일이 많고 책임이 막중한 일을 맡아서 막 스트레스 받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기회가 되고 보상에 대한 기대도 될 수 있고 그런 내가 보여주는 스트레스잖아요. 이걸 도전 요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스트레스의 도전 요인. 스트레스의 도전 요인.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내 정치, 쓸데없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없애야 될 형식과 절차 어떻게 잘 좋은 각도로 보려고 해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방해 요인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가 다 스트레스지만 도전 요인이 있고 방해 요인이 있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똑같은 도전 요인이라 하더라도 좋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성장하는 분이 있고요. 이 도전 요인도 방해 요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스트레스 받아들여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조절하는 조절 요인이 뭔가 봤더니 그 사람의 긍정성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긍정 정서가 높은 사람들은요, 도전 요인을 오히려 좋게 받아들이고 자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그래서 긍정성을 올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 관점 훈련입니다. 2단계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죠. 방해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은 그거는 이거를 사실 조금 조직 차원에서 해야죠. 조직 차원. 네, 그거는 이제 개인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기업 강의를 다니고 또 CEO 강의 많이 가면은 이런 이제 인사이트를 많이 드리죠.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어떤 걸 먼저 해결해야 되느냐, 방해 요인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 네,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드리죠.